안녕하세요. 절대성 TV 문상희입니다. 이 시간에는 존엄성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인간이 존엄한 근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존재 세계의 모든 존재물, 즉 광물 세계, 식물 세계, 동물 세계, 또 인간 세계, 보이지 않는 그 무형적인 부분과 또 보이는 유형적인 그 부분이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은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그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부분은 계층성을 이렇게 지니면서 동시에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성과 본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성과 본능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본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자율성을 지닌 생명과도 또 연속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음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훈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요가 수행자들이 명상을 하면서 자기 심장의 고동을 자유롭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또는 멈추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몸 안에 있는 광물질의 성질이 있는데요. 그런 그 성질은 물론이고 식물이나 동물 이런 성질과도 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의 입자 형성의 변화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죠? 사람이 물을 보고 계속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고맙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표현하면 그 물의 결정체가 아주 매우 아름다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와 반대로 그 물을 보고 계속 욕을 합니다. 기분 나쁜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막 불규칙적인 그런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다른 실험이 있죠. 한 일주일간 바비 곰팡이가 어떻게 피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실험군으로 비교했죠. 하나의 실험군에서는 고맙다, 아름답다, 좋다, 예쁘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한 곳에서는 곰팡이가 어떻게 피었나요? 아주 냄새도 구수하고 아름다운 누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었고 한쪽 실험군 B군에서는 어때요? 계속 욕설을 퍼붓고 안 좋은 기분 나쁜 말을 지속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아주 시커멓게 보기 흉한 그런 상태로 밥이 썩어버렸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영성의 마음이나 기술로 광물 세계, 식물 세계, 동물 세계와 교감하면서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식물도 인간과 교감이 가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면 사랑으로 가꾸게 돼서 아주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도 이 식물들은 싱싱하게 아주 잘 성장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때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선물하곤 하죠. 또한 그 식물의 경우 미국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인 크리브 백스타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백스타 효과도 일종의 식물의 작용과 인간의 마음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련사들이 다양한 동물들을 훈련시켜서 바다에서 그 뛰어노는 그 물개들 그 재주를 부리게 하는 거 우리 흔히 보죠. 그래서 광물이나 소립자 또 그 자체에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광물 속에 예지나 어떤 사고력 이런 것들을 지닌 메커니즘이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추론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영성은 다양한 계층성의 광물이나 식물,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인간의 보이지 않는 무형과 보이는 이 유형의 이런 계층적인 구조는 생명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생명 창조가 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죠. 생명 창조의 영역은 사실상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자와 창조론자들은 창조자가 실존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논쟁을 거듭해왔죠. 그때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만은 과학자들은 인간도 생명 창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가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은 바로 단백질 합성입니다. 그 단백질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과 이미 존재하고 있는 DNA를 합성한 것이지 없던 것을 새롭게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과학자가 주장하듯이 생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생물학에 의하면 세포의 염색체에 포함되어 있는 DNA는 즉 디옥시리보핵산이죠.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등의 4종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종류의 염기 배열이 유전 정보로서 생물의 구조나 기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DNA에 의해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아무리 DNA를 합성한다 해도 그것은 생명체의 보이는 그릇, 유형적 측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어떤 그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생명체의 작용이나 기능 또는 성질의 무형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학자가 만든 것은 생명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DNA를 합성한 것은 생명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인간에 있어서 육신은 영성과 본능을 보존하는 그런 터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육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나 생명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유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 영성을 지닌 우리 그 인간의 생명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서의 태어나는 일이지만 인간의 그 육체, 몸, 육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정자 난자가 배란돼서 인간의 육신, 몸이 형성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성 법칙에 따라서 바로 여기에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지요. 비유한다면 라디오는 전파를 음파로 바꾸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은 방송국에서 오는 전파를 연결해서 음파로 변환시키는 기구에 불과하지요. 아무리 인간이 라디오를 만들었어도 음파까지 만든 것은 아니죠. 우주는 생명의식이 충만해 있는 생명의 장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인 무형적인 그 성질에서 유래하죠. 생명은 생명이 깃들 온전한 장치가 형성되면 바로 거기에 모든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치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바로 DNA라는 특수한 분자입니다. 우리는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의 그 보이지 않는 부분, 무형과 보이는 부분, 유형의 그런 계층적 구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의 그런 연속성을 통해서 인간이 광물 세계도, 식물 세계도, 동물 세계도 인간의 영성을 통해서 교감할 수 있다. 그리고 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광물로부터 식물, 동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성을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이 아무리 존엄해도 신의 영역인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그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식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